오마이뉴스의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경은 선생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저희가 사실 망설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그 희망까지도 간직하고 계시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요. 그 연결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시간 다시 갖고 있습니다. 유경은 그 유가족 대책위의 공동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좋고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경준 기자, 예. 같이 인터뷰를 지켜봤는데요. 네, 여보세요. 어떤 그 가장 이 말씀이 네, 좀 기억이 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위로를 해주셨는데 정말 미안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고 또 특히 이제 그 정말 그 희생의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만 따져 물어야만 이 학생들이 원 없이 하늘나라에서 뛰어놀 수 있지 않겠느냐. 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희망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묻고 네네.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LA에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곽승희 기자 진행해 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크 문이고요. 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 LA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선생 교직이 있었고요. 네, LA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고 네. 유혜은 학생 아버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셨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보셨는지. 네. 그분이 너무 참담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네. 한국의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한국에 가끔 가면은 한국에 있는 그 길바닥에 있는 예. 돌이라든지 예, 선생님. 산에 있는 나무라든지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금수광산이라는 게 딸내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그 이 세월호 사건을 미국에서도 지켜봤을 텐데 말이죠. 네네. 네, 그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오연호 기자님 진짜 척박한 한국 언론에서 참 고군분투하시는 존경합니다.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유가족 아버님 유경근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 잘못된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도 여보세요? 저도 네네. 네,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번 사건의 교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사람들 참 멍청해요. 왜 그렇게 멍청해요? 이명박이 대통령 모시고 그렇게 당했으면은 알만도 한데 정우진홍보만 잃는 아줌마 같은 대통령 뽑아놓고 이런 일이 날 줄 몰랐습니까? 구리 공장에서 무슨 화학가스 터져서 온 동네가 그냥 엉망진창되고
뭐 한국중공업 뭐 정몽준 그 양반 있는 데는 거기 뭐 더하지 뭐 7명 8명 뭐 이렇게 죽어나간다고 그러고. 네. 그런 그 용산 참사라든지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지금 지금 세월호 그 참사는 한국 경제가 지금 서 있는 현주소예요. 그거 한국 경제가. 네네. 네. 끝이 없는 탐욕들이 빚어낸 네. 뭐 한국 경제 뭐 이런 거 저기 뭐 잘 아시는 분 뭐 친일파 경제로 시작해가지고 군부 독재 네. 재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생명을 도대체 이렇게 위하는 정권이 아니고 오직 그 기득권 네. 몸만 추구하는 자본만 추구하는 그런 그 필로소피 위에서 세워진 그런 지금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고요. 네. 뭐 이거는 지금 뭐 학생 뭐 한 300명 죽은 거 이건 닭바죠. 네. 앞으로 지금 저 원자로 같은 거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원자로 한국에 지진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진 옛날부터 이주시대 때부터 지진 나왔어요. 그 포항 일대 뭐 구리 영광 이쪽에는 지진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선생님? 무슨 마피아 이래갖고 원전 마피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탐욕이 네.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대통령이 무슨 국가 안전처 만들어갖고 그거 옛날에 공약도 해놓고 전부 그냥 없었던 일이라고 다 없애버리는데 국가 안전처 만들어놓는다고 그거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그거 된다 하더라도 네. 돈하고 권력하고 같이 맞붙어 있는데 그거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 멍청한 국민들 누가 생각해 줍니까? 한국 국민 지금 분노하고 슬퍼할 자격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요. 그렇게 뽑아놓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구성해놨는데 근데 이 미국을 보면요. 미국에는 다 총이 있습니다. 누구 개인 할 거 없이. 다 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총 갖고 사람들 몇십 명씩 죽이면서도 이 총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죄인을 끝없이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인권은 박탈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길에 다니더라도 힘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항상 미국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왜냐? 제가 총 가지고 있으니까.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전화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할 얘기가 또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다른 쪽에 또 연결을 해야 돼서요. 네. 통이 있다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지금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시청자와 연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산 분향소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존 학생들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선대식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네, 선대식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네, 선대식 기자입니다. 오늘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처음으로 분향소를 방문했었죠? 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된 학생 70여 명이 부모님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네. 함께 수학여행을 떠난 친구들이 지금은 살아남은 친구와 죽은 친구로 나뉘어서 15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네네. 오늘 학생들 부모 요청에 따라서 취재진의 근접 취재는 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네. 멀리서 학생들 지켜봤는데 좀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 직접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충분히 상상이 되어지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이 함께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의 영정 사진을 봤을 것이고 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분향소로 들어갈 때는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분향소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국가꽃을 건네받고 이제 친구와 선생님의 영정과 위패가 있는 이제 재단 앞에 섰는데요. 네. 그 뒤로 눈물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은 이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좀 오열을 했고요. 네. 그 학생과 이제 부모님도 같이 왔는데 부모님도 좀 많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던 일반 조문객이나 자원봉사자, 취재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네. 이 너무 큰 아픔을 겪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과연 엄청난 고통을 감내낼 수 있을 것인가 조문을 하면서 좀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 조문을 학생들이 먼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이제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학생들은 이제 이번 초기부터 조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료진은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보호자와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과 좀 만나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좀 안정을 찾으려 노력을 하고 있고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그런 안정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던 학생이 이제 모두 7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제 건강한 상태로 퇴원을 했고, 네. 그래서 퇴원 이후에 이제 조문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근산의 한 수련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치유가 굉장히 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합동분향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있지요? 네네, 이제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많은 조문객들이 이제 합동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조문 행렬은 약 50m 정도 이어져 있고요. 네. 현재 이제 200여 명씩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문하는 데는 한 20-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네. 오늘 하루만 1만여 명이 조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임시 분향소 조문을 합쳐서 모두 22만 명이 이제 조문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임시 분향소하고 지금 이제 다시 분향소 옮겨진 분향소까지 합해서 네. 21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조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29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임시 분향소가 문을 닫고 이제 정부의 합동 분향소 공식 분향소 문을 네. 열었는데 네. 이 쪽지가 붙은 네. 그런 게시판의 풍경도 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네. 이제 그제인 28일까지만 해도 이제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 임시 합동 분향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출구 쪽에 게시판이 있었고 이제 수많은 조문객들이 천장에 소망 쪽지, 편지, 리본 등을 붙였는데요. 네. 이제 형형색색의 쪽지에 이제 기적은 이루어진다. 꼭 살아 돌아올 걸 믿는다. 이런 것처럼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좀 바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 이제 문을 연 이곳 정부 합동 분향소 게시판은 이제 검은 물결입니다. 예. 조문객들이 근조 리본을 많이 달았기 때문인데요. 좀 명복을 빈다, 하늘 아래에서도 잘 지내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노란색 리본에서 검은색 근조 리본을 바뀌었다 이 말이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곧 퇴근 시간이 다가오죠. 네. 또 내일은 노동자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청 앞에도 지금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퇴근길 시민들 분주한 모습일 텐데요. 시청에도 우리 기자가 나가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이주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오마이TV의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가족 대표 중에 한 분인 유경근 씨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방송이 끝나고 또 곧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사로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주영 기자가 이제 서울시청 분향소를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오후에 그 KBS 본관 앞에서 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돼서 그 특정 종교단체 구원파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구원파 신도들이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또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따라서 서울시청이 아니라 네. KBS 본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주영 기자. 네, KBS 본관 앞입니다. 아, 예. 지금 그 구원파 신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집회를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반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500여 명의 신도들이 이제 검은 복장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고 퇴근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신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해서 3일째 이 본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3일째 KBS 본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들은 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가 아니고 그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자신들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지가 않다. 네. 그러니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요구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그 네. 이준석 선장이나 선원들이 구원파 네. 신도가 아니냐. 뭐 네. 그 구원파의 뭐 교리로 인해서 이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만 빠져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한 구원파 관계자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뭐 유전 회장이나 구원파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잡는 게 맞지만 왜 자꾸 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종교 안에서 찾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우리가 마녀 사냥의 대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구원파에 대해 취재를 하는데 한 시도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구원파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룰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본질이 아닌데 언론에서 자꾸 이 문제를 건드리면서 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또 같은 얘기인데 그 언론들이 과도하게 구원파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신도들이 집회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낮에는 이 KBS 본관이 아니고 강남역에서 취재를 했었죠. 네. 예, 강남역에서 아기들 엄마들이 추모 행진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육아 커뮤니티 회원들인 아기 엄마 100여 명이 오늘 강남역 앞에서 모여서 10번 출구 쪽 길을 따라서 추모 행진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 생환을 바라는 뜻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어머니들이 각자 만들어온 피켓을 들고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왕복으로 도보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피켓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슬픔과 분노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이게 지금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모인 분들입니까? 네, 이제 육아 커뮤니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육아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제 공고를 보고 제안하는 글을 보고 모이셨다는 건데요. 이 네. 제안 글을 올리신 분이 전주영 씨라는 생후 20개월 된 아기의 어머니셨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지금 오늘 추모 행진을 하는 그 아기 엄마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해 주세요. 네, 행진을 제안한 이유를 좀 여쭤봤는데요. 네. 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슬픔과 분노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어머님들의 글이 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곤 한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슬퍼하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다른 어머니들한테 추모 행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추모 행진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 그 유모차를 몰고 그리고 또 가슴에는
피켓을 들고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어머니들이 지금 행진을 하면서 피켓 내용도 보이긴 하지만 정부에 바라는 점이 뭡니까? 정부에 바라는 점은 일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그 바닷속에 빠져있는 아이들조차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내 자식을 어떻게 믿고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함과 안타까움, 이런 감정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 육아도 벅찬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부터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믿고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자, 이주영 기자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대전에 거주하는 50대 주부께서 전화를 주셨군요. 지금 오마이TV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 특히 사과 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국민 손으로 뽑은 정권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끌어내리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차분하고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의견을 금방 전화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은 말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가족 중에 한 분인 유경근 유가족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동영상을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재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도 몹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계실 분인데 혹시 이 상처를 또 더 안겨드리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시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정작 가장 힘들어하실 분인데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함께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 볼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희망을 어디서 찾을까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그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해 달라는 이 이야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노동자의 날인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위험 사회를 안정 사회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